안녕하십니까, 도곡입니다. 오늘은 이제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미리 챙기시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겠죠? 어른들은 명절 준비하는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모든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사주는 묘월 병화일간으로 태양으로 태어난 병화라는 태양으로 일간을 가졌습니다. 태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상의 만물에 대입을 해서 물장처럼 말하면 그렇다 그런 거죠. 이 사주는 사주에 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재물. 근데 보통 다음 사주도 이제 제가 예를 들 사주도 무제사주라고 하는데 병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금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금이 없다라는 것은 화일간들은 재물이 없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무제사주도 제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제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무제사주들이 되게 돈을 벌면 돈도 많이 벌지만 또 돈을 못 벌고 살게 되면 뭐 이렇게 서민 중에서도 나라의 배급을 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 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재물인데 어떻게 재물을 벌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리는 어디서부터 들여다볼 것인가, 먼저 글자부터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직업에 대한, 격국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육신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보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너무 이제 수준을 초급 이상 올리지 않으면 좋겠죠. 돈 내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는 뭐 이렇게 많이 공개해 주기를 원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일단 인터넷 보면 뭐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재미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직업으로 이것을 현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상담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리나 뭐 이렇게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부하시는 들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뭐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들, 공무원도 지금 많이 명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명리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미신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 학문은 미신이 아니고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꼭 배우시기를 권장합니다. 요즘 많이 여자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나이 드신 분, 옛날에는 뭐 60대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1년 배우고 60대 60 이상 되신 분 1년 배우고 앉아 있으면 1년 배운지 손님은 모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평생을 이거 하신 줄 알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던데, 명리는 대개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 사주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좀 나이가 지긋이 있어야 공부 많이 하고
오래 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30대도 사주를 잘 보는 고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은 공부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져 가지고 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 뭐 30년, 제가 이제 29년 됐는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발달이 안 돼 가지고 뭐 소문에 의해서 누굴 찾아가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뭐 누가 잘하더라, 뭐 자료가 있더라, 그거 사러 가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일단 요즘은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많이 배우고 있더라. 그리고 현업도 생각하고 배우시는 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문은 여럿이 공개하고 같이 의논하고 공론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니까 충청도 말로 날구진짓이라고 하죠. 날구진. 어렸을 때 비 오면 비 맞고 우산도 잘 안 쓰고 척척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인 같기도 하고 일단 날이 우울합니다. 이 비라는 것은 우울함을 갖다 주기도 한다. 이렇게 사주에 이런 걸 이제 수라고 하죠. 오행에서는 수, 괴수, 임수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병화, 빨간 건 화예요. 보통 수는 북방이라고 해서 흑색, 현무라고도 하죠. 동쪽 뭐 이게 청룡, 뭐 백호, 주작, 현무라고 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일단 사주는 이게 검은 건 수고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습니다. 임수, 괴수, 병화, 정화. 태어난 그 시간은 언제였냐? 묘월쯤 태어났다. 묘월. 이게 월이라고 하면은 온도, 습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행으로 보겠다는 거고 병화 일간하면 모든 것을 일간화 시켜서 보겠다. 꼭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주를 일단 금이 안 보인다. 뭐 물론 지장간이라 해서 이게 사주 경금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지장간에 사유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무죄 사주다. 보통 이제 처음에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죠. 당신이 재물 없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 말고 뭐 기업인들, 회장님들 만나게 되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사주가 안 맞는 거구나. 사주가 재물이 안 보이는데 왜 부자지? 재물이 안 보이는데 왜 거지처럼 살고 그러지? 거기에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죄사주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도 소개해 드리면서 사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입니다. 띠로는 정사생, 뱀띠라고 하죠. 묘월에 뱀띠 묘월에 내왔다. 이제 11지신을 하면 뱀띠라고 하고 오행으로는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입, 사유축을 입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명리가 안 맞으면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해도 소설에 불과하다고 저는 치부해버립니다. 격도 정인격이고 그래서 일단 사주는 인생 사람한테 적용하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계속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소설 쓰신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맞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뭔가 이론이 있으면 잘 맞아야 됩니다. 잘 맞는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안 맞으면 버립니다. 저는 서점에 있는 책 절대 안 보는데
뒤에 뭐 꽂혀 있기도 한데 고전 외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도 많이 갖다 태우기도 했는데 개인적 자기 주장에 대한 그런 것은 저는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자연의 이치에 맞는가, 그리고 격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책은 저는 안 읽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나 뭐 물상론적인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 거 책 저 잘 안 읽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확인해봅니다. 무조건 배척하는 건 아니고 일단 맞아야 된다. 또 잔소리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이고, 사주는 묘월, 사대운,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 간목, 을목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장간 속에 무엇이 두세 개씩 들어있어요. 지장간 치면 뭐 지는 을계무가 들어있고, 자는 임계, 뭐 갑을 들어있고, 무경, 병이라고 이렇게 지장간에 요 속에 뭐가 세 개씩,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다, 나는 돈 안 내고 터득해 볼 거야 하는 분들은 여기 찾아보세요. 지장간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여기 여기에 대한 애우는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안 올려도 부지런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 막 처음에 공부하면, 명리 공부는 처음에 막 3개월, 6개월 어렵습니다. 뭐 외울 것도 엄청 많고, 뭐 자묘형도 외워야지, 이거 삼합에 해묘미 돼 있네 안 돼 있네, 이거 뭐 자축은 육합이고 진유육합, 사신육합, 사유축, 뭐 사해축 막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든지 처음은 고통이 옵니다. 이 공부도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누가 3개월에 마스터 해준다, 6개월에 마스터 해준다, 이거는 초학자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가을 뭐 이거 외우는데도 뭐 3개월, 6개월 걸리고 뜻 아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뭐 6개월이면 마스터 해준다 해가지고 이런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6개월 마스터 해주는데 600만원, 7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 많습니다. 오래 뭐 이렇게 오래 공부해서 뭐 실전에 현업하는 그런 공부도 아닌데 그런 분도 있고, 책 읽어주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사주는 묘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흙이신 아는 분들은 묘월에 을목이면 경금이 있어야 되죠. 경금, 계수, 무토, 을목,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흑이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수, 정화는 이제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가지고 있고, 대우는 역행을 합니다. 대우는 역행을 하고, 세상 시간은 순행을 합니다. 이게 세상 시간으로 말을 하는 게 있고, 대운에서 이게 역으로 걸어가는 대운 설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상 시간을 바라보고 명리를 하신 분들은 대운 안 봅니다. 보통 대운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번 쓱 쳐다보고 그냥 뭐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람은 세운 보러 오는 거죠. 대운 보러 안 옵니다. 보통 대운 가지고 막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안 되고, 세운 올해 나 어때요? 올해 나 돈 좀 벌겠어요? 합격하겠어요? 결혼하는데 어때요? 궁합은 어때요?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10년 대운을 한번 봐주세요. 10년 대운 뭐 한번 쓱 얘기하면 끝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운이라는 것이 오죠. 이렇게 나에게 운명적으로 세운이 척척 걸어옵니다. 누구나 내년은 자기 팔자에 경자라는 것이 나에게 온다. 오면 내 사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것이, 운을 보는 것이죠. 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는 것은
세상을 걸어갈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시간이 을목이라는 겁니다. 을목이라는 가지입니다. 을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을목은. 그래서 세상 속은 조금은 웃어달라, 나에게 친절해 달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사람이 웃어야 되는 환경은 을병이니까 조금은 웃어달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나는 웃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종업원이나 부하들이라도 직원이라도 웃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을목이라는 대인관계를 맺고 병화라는 친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기와 생성을 지나서 만물이 생성하는 시간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은 만물이 생성하는 인중무토를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싹이 나왔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나왔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싹이 나왔기 때문에 묘월을목,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을목을 지키고 목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만물 생성을 지나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화 생성. 귀화 생성이라는 것은 체례가 나오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 대인관계를 맺는 환경에 태어나서 귀신이 있기 때문에 대운도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변방이라는 오랑캐도, 임수라는 오랑캐도 있습니다. 임수 오행으로 하는 시장성이고, 이건 컨설팅입니다. 말과 컨설팅이 시장화되어 있어서 섞여 있는 구조이고, 병화정화도 섞여 있는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격국을 잡아보면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은 정관이 있어야 사회적 임무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을 만났습니다. 제발 정인격은 군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리 욕심을 갖게 된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법은 금이 없습니다. 육식을 가까이 해야죠. 고기 좀 먹어야죠. 그리고 운동기구를 갖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사주는 딱 보면은 보통 사주에 금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죠? 재물이 금인데 보통 어디 가면 그러겠죠. 아, 돈 없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돈복 없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재를 끌어오는 환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화가 삼합 사유축 하면 금이 되죠. 입에서 재물이 옵니다. 입에서 재물이 온다. 그죠? 그렇게 먹는 거죠. 먹는 거. 대운 환경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목을 시장에다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걸 나무장사 또는 뭐 음양, 이게 괴병은 수화기제가 목을 키우죠. 정화임수의 음양은 금을 키웁니다. 이 사주 환경은 금을 사용하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추천 직업이 사유축금, 그러니까 먹는 거,
고기 장사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하는 일이 고기 장사입니다. 고기 장사. 네, 그래서 직업은 고기 장사를 한다.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식당을 한다. 태어난 환경이 을병이기 때문에 세상을 웃어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기색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는 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죄가 재가 오니까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열심히 부인을 위해서 희생해 볼까. 부인을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선비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관인상생이죠. 선비에 태어나갖고 선비 동네에 태어나서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이 역행하고 귀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비 정신을 버리고 갓근을 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서민의 세상으로 걸어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죄 사주이기 때문에 경영난에 힘들면 웃지 않겠죠. 그래서 2% 부족한 사장님은 포카리 스웨터 같은 사장님이기를 원합니다. 고객은. 그래서 웃고 장사해야죠. 정인격은 겁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한 울타리로 끌어들여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일단 잘나고 못났든 가졌든 안 가졌든 높든 낮든 구별 없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고기를 먹이리란 하는, 그래서 장사로 갔다,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무죄사주는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끌어오는지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사유축으로 재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진유로 재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땅을 사놓으면 좋겠죠. 연애에 있었더라면 그 마음이 일찍 들었을 것인데 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 땅 안 사놓으셨겠네. 근데 땅 없어요. 먹는 거 장사하셔. 에이구, 말도 하셔야 되고 손님들한테 웃어야 되고 경영적으로 뭔가 안 주셔가지고 좀 2% 부족하신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 부인에게는 미안함을 갖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 알게 됩니다. 임수. 정사생이면 아직 자식이 자기 업종에 끌어들일 자식은 없겠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 궁에 재물이 옵니다. 그래서 자식이 와서 일을 해준다라면 힘이 되면서 재물력 높아집니다. 이런 사주들. 일단 오늘은 두서 처음에는 사주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격은 정인격이다. 근황하지 마라. 겁재가 있어야 차별을 두지 않고 하늘타리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이게 없으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화국재는 그렇게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화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죄사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부 동업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업은 가족 동업이 가장 많습니다. 부부 동업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동업하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부인하고 일하지 마, 남편하고 일하지 마, 이런 소리 똑같아요. 그래서 동업은 부부 동업이 제일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비겁이 있다고 이렇게 직장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녀, 이런 사람이 직장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재정이 없다고, 에이, 돈법 없어, 돈 없어,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행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은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운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올해 지지로 보면, 운 볼 때, 새우는 운 볼 때 천간을 보는 거죠. 지지는 왕세강약으로 봐야 됩니다. 왕세강약과 합충변화를 보는 건데, 막 그냥 초보 때는 그럽니다. 초보 때는 지지만 봅니다. 뭐 자기 선생들이, 야, 손과 발이 있는데 말이야, 발이 3배 세니까 지지를 봐야지,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거 아닌데,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일단 운은, 정신은 어디가 있죠? 정신, 여기가 있죠. 정신 상태도 봐야죠. 그리고 인간의 궁상도 보고, 합충 변화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돼지띠입니다. 해수죠. 해수가 오면 어디에부터, 여기 가면 충하죠. 사이충이죠. 여기 가면 합이죠. 합이 삼화분이 들었습니다. 삼화분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급해진 겁니다. 삼화분 뭐예요? 내 능력 개발을 안 했구나. 부랴부랴 지금 막 능력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새롭게 뭐 능력 개발을 하시는가 봐. 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충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충은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뭐, 이게 합을 하고 충을 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연을 충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깨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을 보면, 뭐 이렇게 알아서 찾아내세요. 제가 뭐 여기, 또 뭐 운 너무 자세히 해주신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은 업종 변경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딱 보면 뭐 9, 10월쯤에 또 뭐 갈아엎겠죠. 뭐 뻔한 건데 일단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 일단 사주에 금이 없는 경우 건강법은 잘 먹고 고기 먹고 운동해라. 재물은 무죄사주라도 끌어오는 환경을 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사주라고 해서도, 무죄사주 돈 많이, 뭐 큰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금이 없는 개운법은 보통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고 머리는 서쪽에 넣어라. 금이 서쪽 방향이니까. 그리고 먹는 것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하면서 돈은 땅에다 묻어야 되죠. 그래서 땅을 사놔야 재물을 봅니다. 그래서 대운 환경을 보니까 선비의 마음을 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시장으로 건너간 환경은 어디, 경자대운쯤이겠죠. 경자대운. 나는 선비 정신을 버리고 장사의 마음을, 장사 동네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년복이 대운에서 잘 와주, 신유술이라는 금이라는 환경이 와주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말년으로 갈수록 무엇인가 실패의 경험에 대한 축적이 쌓여서 돈을 벌게 됩니다. 겁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도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삐까번쩍한 곳에서 고기 장사를 하고 있는 사주로 되어 있고, 업종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